야 그리고 네가 스톰 사라고 해서 샀더니 팔에 불나잖아. 아니 한여름에 가죽 신발 신고 덥다 그러면 여행가? 이거 하나 더 사든가. 한번 신어볼래? 그게 뭔데? 자 봐봐. 안녕하세요, 아웃도리안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마나슬로에 이어서 3계절 등산화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특히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는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젖은 바위에도 쩍쩍 달라붙는 접지력 좋은 등산화가 필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캠프라인 산티아고 상세 리뷰 및 사용기 영상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산 제품입니다. 캠프라인 기업 소개는 저번 마나슬로 편에서 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먼저 산티아고 기본사항. 캠프라인의 경등산화 라인이고요. 색상은 곤색과 갈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남자는 곤색만 살 수 있고 여성은 갈색만 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자도 갈색 살 수 있고 여자도 곤색을 살 수 있어요. 선택폭이 넓어져서 좋죠. 정가 242,000원, 인터넷 최저가 193,600원. 종로 장비점 잘 돌아다니시거나 공구 이용하시면 몇만원 정도는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캠프라인 등산화에 전부 들어가 있는 매몰폼 깔창, 고테스 4레이어, 리치 엣지 밑창이긴 한데 이게 마나슬로랑 스톰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점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산티아고만의 특징으로는 신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메쉬 소재의 통기구,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TPR 열 가속성 고무토 캡, 위쪽 끈 풀림을 방지하는 모션 스토퍼 아일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장단점 소개시켜 드릴 때 같이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산티아고 장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접지력이 매우 좋다. 제가 저번에 마나슬로 최대의 단점이 캠프라인 치고는 접지력이 좀 별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마나슬로나 스톰류보다 훨씬 접지력이 좋습니다. 바위에 진짜 쩍쩍 달라붙어요. 리치 엣지 발표된 공식 스펙을 보면 경사 67도에서도 등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마나나 스톰류로 67도 등반이 될까는 잘 모르겠고 이 산티아고로는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리치 엣지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저도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확연히 눈에 보이는 차이는 이 밑창의 형태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실사용해본 마나슬로나 스톰 같은 경우에는 밑창 형태가 똑같고요. 지금 캠프라인 공원에서 품절되지 않은 그러니까 판매 중인 경등산화가 루카스, 팀버, 스페이스, 모멘텀 엔트리, 그리고 이 산티아고 이렇게 있는데요. 루카스랑 팀버가 밑창 형태가 동일하고 스페이스와 모멘텀 엔트리가 밑창 형태가 동일해요. 이 산티아고만 좀 다릅니다. 이 밑창 형태가 좀 다르다는 점이 있고 무게중심 디자인도 확실히 접지력에 특화된 무게중심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제가 마나슬로 영상 찍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마나슬로는 약간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닿는 순간부터 약간 유선형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유선형으로 가서 이렇게 평지나 아니면 완만한 이런 경사에서는 진짜 그냥 쑥쑥쑥쑥 갑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죠. 산티아고는 직선형으로 갑니다. 탁탁탁 탁탁 탁탁탁 탁 이런 식으로 직선형으로 이렇게 일단 가요. 무게중심 자체가. 근데 마나슬로보다는 요 중창 부분이 얇다 보니까 요게 힘을 이렇게 꽉 주면은 이렇게 구부러지죠.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바위에 쩍쩍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실사용면에서 너무 좋은 점은 한여름에 장마 때 같은 경우에는 장대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 비가 안 내릴 때, 그칠 때 가도 일단 습하고 비가 항상 많이 내리니까 바위가 안 젖은 바위가 없어요. 그럴 때도 이 산티아고를 신고 가면은 정말 미끄러진다는 느낌이 진짜 들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접지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족 보행이 필요할 정도로 경사가 급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찍으면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등반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접지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접지력이 좋으면 안심하고 휙휙 이렇게 민첩하게 산을 탈 수가 있다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 시원하다. 아까 산티아고만의 특징으로 이 신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메쉬 소재 통기구를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 메쉬 소재예요. 통풍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너무 시원하게 잘 되고 열이 아주 잘 빠져나갑니다. 물론 이제 비브람 같이 밑창 자체가 딱딱한 등산화를 신으면 충격이 분산돼서 애초에 발에 열이 덜 나긴 해요. 근데 그런 딱딱한 밑창은 바위 지형에서 접지력이 안 좋다는 게 또 단점이죠. 그래서 딜레마인 건데 이 산티아고는 접지력도 좋으면서
제가 보통 한 번 산에 가면 최소 8시간 이상씩은 등산을 하는데 하산할 때쯤엔 이것도 이제 열이 좀 올라오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열이 정말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한여름에도 심지어 제가 땀이 많은 편인데도 뭐 물집이 잡히거나 뭐 열대우에 고생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 메쉬 소재가 주는 의외의 장점이 디자인적으로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전체적으로 메쉬 소재다 보니까 이거를 형태를 잡아주려고 이렇게 가죽이 부분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좀 예뻐 보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아래쪽에 윤택 나는 이게 조금 많이 까여가지고 윤택이 안 나는데 얘 되게 처음 살 땐 윤택 나거든요. 이 윤택 나는 플라스틱이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디자인이 꽤 괜찮습니다. 사실 이제 캠프라인이 뭐 경쟁사인 호카나 뭐 K2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예쁜 등산화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제 개인 취향일 수는 있는데 산티아고는 메쉬 소재 덕에 이렇게 매력적인 디자인도 뽑아낼 수 있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곤색도 사실 제가 처음에 살 때는 갈색으로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남자 사이즈는 곤색밖에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왜냐하면 이제 산을 타다 보면은 제가 워낙 산을 험하게 타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지금도 그런데 흙이 엄청 묻잖아요. 그럼 좀 더 신경 쓰일 것 같아가지고 곤색 말고 갈색으로 사고 싶었는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곤색으로 샀는데, 이 곤색이 또 은근히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보면 볼수록 이뻐가지고 그것도 좀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근데 이 디자인 부분은 좀 주관적인 것 같아서 장점으로 따로 빼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 가벼우면서도 발이 편하다. 아무래도 통가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메쉬 소재라 그런지 가벼운 편입니다. 580g이거든요. 이렇게 발목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경등산화 중에선 뭐 진짜 가볍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괜찮은 무게입니다. 뭐 가볍기로 유명한 호카 오네오네의 카나 10-9도 500g 초반대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사기 전에 호카랑 이거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긴 했어요. 호카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더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스펙을 보면 호카가 더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호카는 내구성 이슈가 좀 있어요.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서 내구성 이슈가 있는데 또 창가리도 안 되죠. 뭐 곧 창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창가리 서비스가 얼마일지도 결정이 된 게 없어요. 거기다가 또 직구 제품은 안 된대요. 원래도 가격이 있는 신발인데 그 정식 수입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물론 호카 오네오네가 비싼 만큼 장점이 확실한 신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장비 리뷰를 계속하게 된다면 언젠가 한 번은 살 신발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다시 산티아고로 돌아와서 실사용 면에서도 가볍고 접지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경사가 급한 돌산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쿠션도 어느 정도 있고 접지력이 좋다 보니까 발도 편해요. 그래서 마나솔로랑 스펙상으로는 200 몇 그램 차이 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가볍게 느껴져요. 네, 여기까지가 장점이고 단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방수가 좀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전체가 메쉬 소재다 보니까 버텍스 4 레이어를 둘러쳐도 아무래도 통가죽 신발에 비해서는 방수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당연한 소리긴 한데 제가 첫 번째 단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산티아고가 물에 젖은 바위에도 강한 접지력 좋은 신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에도 신지만 여름에 많이 신는단 말이죠. 근데 여름에는 물 첨벙첨벙하면서 갈 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물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은 좀 오랫동안 축축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운행할 때는 발에 열도 나고 그래서 금방금방 마르긴 해요. 근데 오히려 산행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앉아서 갈 때 그때 좀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젖으면. 근데 이 단점은 뭐 이렇게 귀가하실 때 귀가용 슬리퍼 하나만 더 챙기시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두 번째 단점, 가죽 부분의 내구성. 아무래도 이 정도 기능을 발휘하는 등산화 치고는 저렴한 편이죠. 19만 원 정도면. 그래서 가죽도 비교적 저렴한 걸 쓴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묻고 하다 보니까 아직 제가 이 신발을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이런 데 보시면은 화면에 담길래나 모르겠는데 가죽이 약간 쭈글쭈글해지고 약간 이런 부분 뒤틀리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저는 진짜 희한하고 거친 길로 좀 많이 다니는 편이고 등산할 때 체력을 거의 한개까지 쓰는 스타일이라 등산을 하고 오면은 등산화 닦고 솔질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늘에다 방치해놓고 쓸어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긴 한데 진짜 고급 가죽이면 그렇게 방치를 해도 뭐 마나솔루나 그런 거는 뭐 뒤틀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신발에 가죽까지 고급을 바라면 좀 비양심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
제품명 마케팅. 이 산티아고는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거리 8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시원하고 평지에서 오래 걷기 좋다는 점을 약간 마케팅 포인트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평지 오래 걷는 건 마나슬로가 훨씬 편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신발이 가벼우면 장거리를 걷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가벼워서 걷는 게 편한 건 구두 얘기고 등산화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대입니다. 설계가 제대로 된 등산화라면 무게가 더 무거운 신발이 더 편해요. 등산화는 무거운 만큼 중창이나 쿠셔닝 같은 것이 훨씬 더 두텁기 때문에 충격을 분산시켜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산티아고는 이름을 잘못 붙였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평지 장거리 보행보다는 경사가 급한 안반산에 더 맞는 신발이에요. 뭐 우리나라 여름에 좋은 바위 많은 산들 있잖아요. 설악, 북한, 치악, 두타산 뭐 이런데 그런 산들 이름 붙이든지 아예 다른 컨셉의 이름을 붙이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케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산티아고의 단점이라기보단 이거는 캠프라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저번 마나슬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나슬루가 무게중심이 좋다, 뭐 발의 피로감이 적다, 뭐 그런 것들, 이번에 말한 산티아고 적지력이 좋다, 뭐 어떤 산행에 좋다 등등 제가 지금까지 말한 무수한 장점들, 이 장점들이 뭐 기사, 광고, 인터넷 쇼핑몰 설명 뭐 그런데 아무 데도 써있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써보고 느껴서 알아낸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신발을 개발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셔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수많은 장점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광고를 해줘야죠. 소비자가 이렇게 직접 쓰면서 일일이 알아내는 것보다는 회사 홍보하는 게 판매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엄청 세세한 것까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겠죠. 광고 지면이나 뭐 홍보 수단 비용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그런 뭐 기본적인 소재만 알려줄 게 아니라 뭐 어떤 종류의 산행에 특별히 더 좋다, 그런 기본적인 홍보는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단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산티아고 3가지 장점과 3가지 단점, 사실은 이제 2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추천하냐? 예, 추천합니다. 가격대 면에서도 이미 성능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니까 뭐 굳이 할인 받으려고 돌아다니기 귀찮으시면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사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뭐 나는 산 별로 안 다닌다, 사계절 동안 등산화 하나면 된다, 뭐 그러신 분들은 그냥 스톱류 사시면 되고요. 그래도 설산도 다니고 한여름에도 산에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 캠프라인 모델들 중에선 마나슬로와 산티아고 조합을 강추합니다. 아무래도 내구성과 접지력의 그 균형 면에서는 캠프라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캠프라인 산티아고 상세 리뷰 마쳤고요. 리뷰에 의문점이 있거나 다른 용품 리뷰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